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산업. 그 뒤에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날 특집,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과학자,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바다 생명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요. 수산 미생물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의 바다 환경과 생명 존중 연구에 이름을 걸었는데요. 전 세계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연 한 생명공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물소리만 가득한데요. 양식장에 뭔가를 던지는 박사님.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넙치 면역력 키워주고 있어요. 사람도 아닌 물고기의 면역력이라니 조금 생소합니다. 기다렸다는데 사료를 받아먹는 넙치들. 먹이 먹는 모습이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사료인 듯한데요. 그냥 사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능성 미생물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예요. 그래서 일반 사료에 비해서 넙치가 아주 좋아하고 이 사료를 먹으면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또 항생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산 미생물로 세계 바다를 살리는 김영옥 박사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박사는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수산물에 접근한 과학자인데요. 우리 미생물 분리에 필요한 그 넙치는 어떤 사이즈? 오늘 샘플링한 넙치는 그 10개월 과정이 됐고 무게는 약 400g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넙치의 소화기관에서 미생물을 추출해 연구를 한다는데요. 마치 작은 수술대 같은 느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그 해양 수산 환경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는데 미생물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찾아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보통 광어로 알려진 넙치를 주로 연구하는데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이 있듯 물고기 장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때문에 장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어류 종류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넙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췌장보다 약간 더 장의 길이가 작은 편입니다. 일단 위장에 가까운 부분과 중간 지점 그리고 직장에 가까운 부분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도록 합시다. 사람의 장보다 더 긴 장을 갖고 있는 물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으로 이어진 부분을 적출했는데요. 제거하고 난 넙치의 몸통이 제법 큽니다. 따로 쓰이는 데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그러면 회로 먹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됐던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폐기 과정을 거쳐서 폐기되겠습니다. 식당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이곳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직 실험 목적으로만 사용되죠. 많은 생명체의 미생물 중 특별히 수산생물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산에서 분리한 미생물은 그 수산이란 독특한 염분도 그러니까 고위험분에서도 잘 자라고 또 수산은 온도가 육상에 비해서 낮아요. 또 겨울을 견디기 때문에 또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달라요. 미생물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에서 분리한 미생물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분리한 수산에서 환경에 분리를 했기 때문에 수산에 적용하니 효능이 더 좋았고요. 아까 우리 그 장에서 적출한 데서 지금 미생물 분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넙치에서 분리한 장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서 분리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밤 새워서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생물 분리할 때.
몇 개나 플레이트? 그게 수백 개 단위라서 이게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1000개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작업을 1000번 가까이 해도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은데요. 단순해 보여도 어찌나 에너지를 쏟아냈는지 땀까지 흘릴 정도입니다. 이런 노력 끝에 빛을 보게 된 결과물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료 첨가제로 개발한 바실러스 균주입니다. 고초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생물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라든지 지방 가수분해 효소와 같은 유형 효소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 물질 생산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에 첨가했을 때 사료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첨가제로 개발을 했고 기술 이전을 해서 이번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미생물과 함께 지새운 수많은 밤들. 덕분에 수산 미생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죠. 사료 첨가제는 물론 화장품까지. 이런 수산 바이오 분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요.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수산 환경에서 불리한 미생물은 종류로는 한 3,000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걸 모두 다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발한 균주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게 한 20여 종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내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어떤 유용한 미생물들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된 이후 바다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요. 사료 원료 배합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과장님. 네. 원료 준비 마쳤고. 네. 미생물 첨가제 농도별로 넣어가지고 네. 사료에 첨가해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장 큰 연구 업적 중 하나, 미생물로 만든 물고기 사료입니다. 물고기도 먹기 좋은 어떤 사료 크기가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사료에 또 적당한 크기에 저희가 기능성 첨가제를 넣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첨가해야지만 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능이 어떤지 한번. 네. 평범한 사료가 아니라 친환경 사료를 만드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유기농 같은 거죠. 그 무게도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밥 하나에 이렇게 세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기능성 배합사료의 효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체에 동일한 양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 준비할 때도 저희가 정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 제제를 사료 원료에 첨가해서 만든 건데요. 친환경 기능성 미생물 사료입니다. 괜찮고 예, 수분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건조도 잘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먹어도 전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어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효능을 보는 실험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고기 사료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일부러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료 성분 내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어도 무해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무슨 맛이었어요? 맛은 저희 그 건어물 맛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우 고소한 맛도 나고. 오늘 우리가 그 실험할 넙치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 기능성 첨가제 1% 농도 실험구고 400에서 500g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g 네. 정도. 매번 다른 농도의 첨가제를 적용해 진행되는 실험. 오늘은 중간 크기의 넙치가 대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물고기가 완전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면 바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넙치 같은 어류도 이제 사료를 먹고 나면 이렇게 분변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용성인이 부영야의 원인이 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양식장의 넙치 폐사율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영양화와 각종 어류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중 어류 분변에서 배출된 인 성분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환경 효소제인 파이타제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이제
어류에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런 분변으로 나오는 인의 양을 줄여서 부영양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료 첨가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료 첨가제 개발, 세계 수산업계의 큰 방향을 불러왔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그곳에서 주는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인 워렌 버핏. 그는 성공을 위해 이 인명사전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사료를 배불리 먹은 넙치 한 마리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넙치를 가져가서 피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열을 해서 그 피 안에 그 좋은 면역 성분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밖에서는 맛있는 횟감일 뿐이지만 이곳에선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취제를 약간 넣어서 넙치가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기절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기절시키고 있어요. 힘이 센 육식성 어종인 넙치. 덕분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넙치한테 물려보셨어요? 네? 넙치한테 물려보셨어요? 아니요. 저 실험할 때 넙치한테 물렸는데 엄청 아파요. 정말 아픈데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넙치한테 물리다니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 아파요. 마취한 넙치에서 조심스레 피를 뽑아내는데요. 비록 실험 대상이라고 해도 함부로 다루진 않습니다. 피를 뽑고 다시 이제 넣어주면 다시 건강한 넙치로 이제 활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존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험에 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를 뽑아낸 넙치는 다시 양식장으로 놓아줍니다. 잠에서 깬 넙치. 재빠르게 헤엄치는데요. 바로 움직였다. 이제 일반 사료를 먹는 넙치에 비해 얼마나 건강한지 보려고 합니다. 물고기 피 분석하는데 그 장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기계는 건강도 측정을 위한 혈액 분석기입니다. 저희가 뽑은 그 넙치 혈액을 분석할 건데요. 사람들도 똑같은 기계로 혈액 성분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듯이 넙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건강 검진이라니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스트레스 수치하고 간 수치 결과는 어때요? 네, 약 19mg/dl가 나왔습니다. 더 낮아진 네. 게 보여요? 예, 맞습니다. 마치 환자를 진단하고 난 의사들의 대화 같죠? 넙치의 면역력이 높아진 거네요. 간 수치가 몸이 아프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간 수치가 내려갔다는 거는 건강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 균주를 첨가한 사료를 넙치에게 준 결과입니다. 면역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생존율도 더 높아지겠죠. 다음 날 아침. 잘 잤나? 얼마나 잘 자랐나? 미생물에게 친구처럼 인사하기. 하루도 빼먹지 않는 김용옥 박사의 오랜 습관이라고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균을 도말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에 2번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침 저녁 미생물과 저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험체에 사랑을 주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미생물은 김용옥 박사에게 소중한 보물이자 가족과 같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섬세함과 다정함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버지라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국문학자셔서 집에 책이 너무 많았어요. 신문이나 책을 보시던 모습이 그냥 가장 선명한 아버지의 모습. 책 읽는 거랑 미생물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별일 없었는지 퇴근 인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늘 가까이에 두고 애정을 줬던 아버지.
아끼는 대상을 존중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김용옥 박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품 구매 요구건이네요. 네, 아, 네.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라는데요. 그녀에겐 평생 간직할 유산이죠. 아버지께 제가 선물을 받아서 어떤 공식적인 서류에 제가 사인을 할 일이 있으면 꼭 이 만년필을 사용을 합니다. 이름을 적는다는 거는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김용옥 박사. 제가 발효식품을 좋아해서 된장, 시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젓갈입니다. 그다음 멸치. 집에서도 미생물과 함께하는 셈인데요. 실제 발효식품 위주의 밥상을 즐긴다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담은 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식사하고요. 주중에는 서로 이렇게 먹는 시간대가 달라서 따로 먹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창난젓. 집집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 오늘은 기장에서 제가 창난젓을 구입을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인데 김용옥 박사의 입맛엔 딱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냄새가 강한 청국장도 어릴 때부터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미생물과 연결돼 있네요. 미생물하고 전생에 아마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미생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미생물이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미생물인지를 모르고 그냥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컸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 균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자란 김용옥 박사. 할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가장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쿰쿰한 메주향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만난 미생물, 어릴 때 할머니가 그 방에서 이렇게 이불 덮어서 청국장 만든다고 이제 매주 발효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고요. 그 청국장 냄새만 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게 다 발효 미생물들이고 이제 뭐 그런데 콩 발효할 때 뭐 바실러스라든지 이런 좋은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처음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국립수산과학원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향하는 김용옥 박사. 안녕하세요. 저기 멸치젓 좀 보여주세요. 요렇게 마리로 먹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봄에는 이제 액젓으로도 많이 쓰고요. 얼마 정도 있어야 제일 맛있나요? 멸치젓으로 먹었을 때?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실험 재료 사러 왔습니다. 젓갈 안에 유산균이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미생물을 얻기 위해 전국의 바다를 다니며 실험 재료를 구했던 김용옥 박사. 김 박사님, 이거 작년 가을에 담은 멸치 젓갈 구했거든요. 네네. 같은 젓갈이라고 해도 자라온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데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고소한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크다. 부산이 뭐 대표 젓갈인 멸치 젓갈을 가지고 저희가 담근 지 6개월 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고 또 담은 시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미생물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을 딛고 만들어진 젓갈에는 건강한 미생물이 있다는데요. 부위별로 잘라서 미생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멸치 젓갈에서 어떤 균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젓갈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코코스 락티스라는 유산균입니다. 유익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람 양성균을 죽일 수 있는 나이신이라는 항생물질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제품이나 혹시 이런 걸 좀 소화하기 힘드신 분들은 젓갈에서 분리한 이런 좋은 균들을 드시면 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이 모여 국립수산과학원은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수산 연구기관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유명 학회 초대도 수차례, 대한민국의 연구를 전 세계가 주목한 거죠. 오셨어요? 현재도 수산 바이오의 새바람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개발한 그 제품의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 순위로 이제 저희 회사 제품 안에서는 좀 순위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양식장과 수산업자들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떤 기능성 미생물 제제를 이제 산업체에 필요한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제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 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물곰팡이의 억제 활성을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로 물곰팡이를 없애는 겁니다. 이제 효능 검정을 해봤더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기업에선 김용옥 박사에게 큰 기대와 의지를 하고 있죠. 균주를 발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선발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수산과학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수산 환경 관련한 어떤 이런 생물 제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는 수산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요청을 해서 자원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수산 생물을 위해 또 다른 연구가 한창입니다. 물고기를 죽일 수 있는 기생충인데요. 이런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실험 중입니다. 처리했을 때 어떻게 효능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보통 넙치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병 일으키고 아니면 체내에 들어가서 이제 폐사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스쿠티카입니다. 스쿠티카 기생충은 넙치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요.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번식력. 2~3시간에 한 번 단순 분열로 번식을 하는 스쿠티카 충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수산에 문제가 되는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현미경아에서 이제 그 효능 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쿠티카 기생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해산 어종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죠. 이번 연구 결과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활발하던 움직임이 둔화되고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실리아라는 균주는 양식장 퇴적물에서 분리한 균주입니다. 이 물질이 특이하게 세균, 항균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류에 문제가 되는 어병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쿠티카와 같은 기생충에 대해서 살균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항균의 역할을 하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밝혔고요. 수산 미생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넘어 전 세계 바다에 영향을 주는 과학자.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순수하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억수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로 남고 싶은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노력하는 연구자라는 이미지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했던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수산 분야 또 수산인을 포함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감사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의 미래 가치는 높습니다.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해 수산업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 기여한 과학자, 수산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김영옥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글귀를 적어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사명감이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시고요. 창의력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냥 노력하면 되지 않고 계속 관찰하면서 앞에 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이거는 어디에 쓰일지?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창의력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